나는 예전에 교회를 다니곤 했다. 한적한 시골로 교회 수련회를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 후로 나는 어두운 공간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 수련회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했었다. 내절한 버스를 타고 2시간 정도 이동했을까? 꽤 한적해 보이는 마을이 보였고 마을회관처럼 보이는 건물 앞에 다다르자 버스가 멈췄다. 첫인상은 정말 좋았다. 상쾌한 공기와 푸릇한 주변 풍경은 도시의 회색빛과는 달랐다. 다른 아이들도 기지개를 켜면서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듯했다. 조금 뒤 이동한다는 외침이 들려왔다. 수련회 장소로 걸어서 다시 이동한다고 했다. 걸어서 5분 정도라고. 우리는 길 따라 북쪽으로 걸었다. 나는 다른 애들과 티격태격하며 걸었다. 얼마 가지 않아 사거리가 나왔다. 사거리 우측편에는 그 자리를 꽤 오랜 시간 지켰을 법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옆에 뭔가 있었다. 무덤이었다. 사거리에 뜬금없이 웬 무덤인가 싶어서 옆에서 함께 걸으면서 인솔해 주시던 동네 어르신께 슬쩍 여쭤봤다. 나무 옆에 저게 무덤이 맞는지. 어르신은 내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슬쩍 보시고는 다시 고개를 획 돌리시면서 되스럽지 않다는 듯 말씀하셨다. 근데 워낙 나지막히 중얼중얼 말씀하셔서 정확히 다 듣지는 못했는데 대충 정리한다면 이랬다. 그 무덤의 주인은 어떤 이유로 일찍 생을 마감하신 여성분이었다. 결혼도 못하고 돌아가셔서 그 원통한 마음 때문에 혹시나 처녀 귀신이라도 될까봐 산 사람들의 기로 누르려고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에 묻어줬다. 대낮이라 그럴까? 아니면 익숙한 이야기라 그런 걸까? 어르신은 너무 태연하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도 별 얘기 아닌 듯 그런가 보다 생각했다. 그렇게 사거리를 지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느새 건물이 보였다. 우리가 머물 건물이라고 했다. 오래된 분교였다. 예전에는 동네에 사람이 많았고 학교에도 애들이 많았다고. 하지만 다들 떠나 오래전 일이 됐다며 어르신이 혀를 차셨다. 뭐가 급해서 왜들 그리 떠난지 모르겠다며. 이어 말씀하시길 건물이 오래돼 보여도 몇 년 전에 보수를 싹 하셨다면서 걱정 말라 하셨다. 그러고 보니 마을에서 관리를 제법 하셨는지 나름 관리한 흔적이 보이긴 했다. 그 건물은 마을의 자랑인 듯 마을에서 가장 크고 좋은 건물이었다. 사실 어떻게 이런 곳을 알고 수련회 장소를 선택했는지 신기했다. 어떤 선생님의 고향이었던 것 같다. 어쨌든 그날의 수련회 일정이 시작됐다. 첫날은 농촌 체험을 했다. 그래서 그런지 유난히 더 피곤했다. 어떻게 하루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갔다. 다 같이 모여 잘 준비하는 시간이 즐거울 정도였다. 빨리 눕고 싶었다. 나는 내 자리를 준비하고 누워있다가 불이 꺼지자마자 정신없이 잠에 빠져들었다. 그렇게 한참을 잤다. 얼마나 지났을까? 깊은 새벽이었던 것 같다. 화장실이 급해서 깼다. 주변 사람이나 물건이 보일 정도의 미약한 불빛은 있었는데 그래도 밤은 밤인지라 화장실을 갈지 말지 고민이 됐다. 주변에 친구, 언니, 동생들도 많고 어른들도 많이 있어서 크게 걱정은 안 됐는데 괜히 어둡고 무서우니까. 나는 다시 누웠다가 아침까지 버티지는 못할 것 같아서 재빠르게 다녀오기로 결심했다. 사실 혼자 간다는 것을 제외하면 무서울 것은 없었다. 복도와 화장실 모두 불이 켜져 있었고 출입구도 창문도 모두 안에서 잘 잠그셨다고 하셨다. 심지어 불침번을 서시는 선생님도 계셨다. 다만 복도 창문으로 스산한 바람소리가 들렸다. 복도를 따라 빠르게 걸었다.
다시 돌아올 때도 꼭 바람소리가 쫓아오는 것만 같아 빠르게 돌아왔다. 나는 자리에 다시 누워 숨을 골랐다. 말이 빠르게 걸었다 뿐이지 거의 뛰다시피 해서 숨이 가팠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물침번 선생님인가? 천천히 걷는 소리가 들렸다. 왜 저렇게 천천히 걸으시지? 누구지? 적어도 내가 아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자리는 입구에서 먼 안쪽 자리였다. 나는 화장실을 다녀와서 쓰러지듯 눕는 바람에 입구를 등지고 누워있었다. 가팠던 숨이 진정되자 나는 뒤척이는 척하며 입구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눈을 슬며시 떴다. 소리가 멈췄다. 나 말고도 누군가 왔다 갔나 보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잠을 청했다. 잠시 뒤 다시 걷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아까와 비슷했다. 걷다가 멈췄다가 그 소리가 너무 일정했다. 그 소리는 느리지만 분명히 내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모른 척하고 싶었다. 아니, 스산한 바람 소리가 저렇게 들리는 것일 뿐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다. 하지만 내 바람과는 달리 그 소리는 기어이 내 자리까지 오고 나서야 멈췄다. 그제서야 나는 바람 소리는 아니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온몸을 긴장하여 나도 모르게 숨을 죽이게 됐다. 머리카락. 내 볼에 뭔가가 닿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건 분명 머리카락이었다. 마치 누군가 내 얼굴을 빤히 보기 위해 고개를 숙인 것 같았다. 나는 지금 상황을 모르는 듯 필사적으로 자는 척을 하기 위해 얼굴을 긁으며 자는 듯한 소리를 내었다. 그러자 볼에 닿았던 감촉이 사라지고 잠시 정막이 이어졌다. 그 소리가 다시 났다. 다만 아까와는 달랐던 게 멀어져가는 소리였다. 나는 작은 한숨을 내뱉고 자세를 붙여잡아 입구 쪽으로 고개를 돌려 실눈을 떴다. 누군지 궁금했다. 하지만 입구에는 아무도 없었다. 복도는 밝았고 그 어떤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이젠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다시 자세를 고쳐잡았다. 그리고 나는 기절했다. 자세를 바로 고치며 천장을 보게 된 나는 천장에 매달려 있는 귀신을 보고야 말았다. 그 귀신은 웃었다. 그럴 줄 알았다는 듯.